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간 곳.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 반겨주는데요. 이곳은 깊고 진한 예술의 맛이 일품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 맛집의 주인공 가야금 연주자 오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야금 현 사이로 부드러운 듯 강한 울림이 너울집니다. 이런 국악의 매력에 반해 가야금을 사랑하게 됐다는 오혜향 씨. 그녀와 가야금의 긴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학창 시절에 친구가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무척 인상 깊었거든요. 서양 음악과 서양 악기는 많이 봤는데 그 서양 악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야금 음색과 농면 표현법이 지금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그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도는데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또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거의 조르다시피 해서 가야금을 본격적으로 전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명처럼 끌린 가야금은 이제 그녀의 인생 그 자체가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전통 예술인 오혜양 씨는 무형문화재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경북 유일의 전수 조교이기도 합니다.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는 영남 지역의 뿌리를 가진 유파거든요. 강태용 선생님이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셨는데 20, 30대 경주 또 대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30대 그 강태용류 긴산조를 완성하셨어요. 보통은 거의 호남 지역에서 또는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유파가 생겨났는데 이 전라도 분이 경상도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가락을 완성하셨다는 거에서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좋은 가락이 또 이렇게 명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또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를 열심히 해서 메꿔서 후학들에게 좋은 가락을 알리고 전승하는 게 그게 저한테는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향인 포항의 둥지를 틀고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는 오혜향 씨.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이 우리 가락과 친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데요. 그녀의 못 말리는 가야금 예찬 들어볼까요? 가야금은 현악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기거든요. 그래서 여성스럽고 또 화려하고 섬세하고 또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음역대가 국악 중에 가장 넓다 보니까 서양 음악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큰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롯 또 내지는 팝송, 클래식하고 다 접목해서 저희가 편곡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기 전에 어깨랑 자세 좀 릴렉스하고 시작할게요. 긴장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누르고자 하는 힘이 그 음정 도까지 못 눌러.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야 돼요. 무대에서 공연할 때만큼 열정을 쏟는다는 국악 교육. 제자들의 성장이 곧 그녀의 기쁨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포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첫 선생님이 또 포항에 계시고, 근데 국악의 불모지인이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포항예술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포항예고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내 지역에서 이렇게 저처럼 힘들게 외주로 나가서 시간적이나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좀 줄여서 제자들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곳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를 몸을 타면서 그 다음에 밖에서 하이 하면서 몸으로 실어서 체중에 실어서 연주할게요. 예전엔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도 포항에는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데요. 후배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꽃길만 깔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선생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열정인데요. 항상 매사에 엄청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엄청 존경스럽기도 하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는 굉장히 무섭고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내실 때도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편하게 언니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악 발전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오혜향 씨. 포항에서 장관상이 걸린 큰 국악제를 어렵게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포항 국악제가 이제 튼실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포항 국악제가 작년까지 17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사실상 전국 대회인데 전국에서 오는 지원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또 고생했던 보람이 있는 것처럼 문체부 장관상을 저희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전국 대회라고 하면 문체부 장관상을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데 상을 유치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좋은 훌륭한 자원들이 저희 또 이렇게 대회 출전하면서 또 교육부 장관상과 또 문체부 장관상을 시상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저희 대회를 통해서 발굴했다는 것에서 제일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음악, 가야금의 매력을 알리는 일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오혜향 씨. 그녀가 포항에서 그려갈 우리 국악의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제 개인 독주회는 물론이고 또 제 제자들로 구성된 가야금 연주단이 국내는 물론이고 또 해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17회까지 전국 국악 경연대회 그 장관상이 유치됐는데 향후에는 대통령상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국악 전국 경연 대회다 하면 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멋지게 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다는 국악의 매력. 오혜향 씨의 아름다운 가야금 가락이 더 넓게, 더 깊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Yes, I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baby. Best believ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충북의 댄서 노잼입니다. 예. 자, 제가 이 충북의 스토리 댄서신을 접수하러 왔거든요. 제 실력 보셨죠? 자, 충북의 댄서분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들어간다. 해코랑의 해도 여전히 핫 이슈, 바로 댄스인데요. 젊음이라는 팩을 가득 안고 온몸으로 미래를 그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친구들의 남다른 댄스 러브 스토리. 지금부터 팔로우 미. 이것이란 말이지. 자주 갔어. 과연 혜정 씨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들어서자마자 실내에서 풍겨나오는 포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둠칫둠칫, 춤을 몰라도 저절로 어깨춤이 나올 것 같은 춤을 위한, 춤에 의한 춤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점점 기대되는데요. Hey, what's up? I'm 노잼. 노제? 야. 노제? 팥뽕. 팥뽕,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을 좀 이렇게 평정을 해왔거든요. 이 댄스로.
댄스로 평정하신다고요? 자신 있으세요? 만만치 않을 텐데. 왜요? 실력자들이 많거든요. 뭐 힙합, 팝핑, 보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살짝 긴장되는데 아직은 자신 있습니다, 저. 오케이, 그럼 일단 만나보시죠. 네. 먼저 팝뽕의 춤 솜씨부터 확인해 볼까요? Check it out. 브라보 팝뽕. 같은 시간 춤 삼매경에 빠진 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악에 같은 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각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옆에 카메라가 왔는데도 집중 또 집중합니다. 살짝만 봐도 필이 제대로 살아있는데요. 혜정 씨도 구경만 할 순 없잖아요. 도전장을 내민 만큼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원장님 지금 수업 중이에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연습하는 거거든요. 개인 연습. 와, 우리 친구들 수업도 아닌데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네요. 와, 멋지다, 멋져. 근데 노래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연습해요? 각자 선호하는 음악이 달라서 좀 집중력도 집중도 잘 되게 이어폰 끼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열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장르를 혼자 듣고 그 음악에 맞춰서 각자 다른 춤을 추고 있는 거였네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춤을 추는 거예요? 온몸에 흐르는 그루브와 리듬감이 폭발한다. 힙합! 팝콘을 뒤듯 팝팝! 온몸 관절에 흐르는 경쾌한 움직임 팝핑! 손짓으로 표현하는 나만의 무브, 현란한 손짓에 엣지가 더해진 와킹. 와, 다들 춤 실력이 뭐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살짝 기가 많이 죽었거든요. 춤을 도대체 언제부터 추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었는데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생각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멋져요, 멋져요. 자, 다음 친구도 궁금한데 아까 이 와킹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연습량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평일엔 2시간 정도 하고 주말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피곤해요? 네, 안 피곤해요. 우와. 좋아하는 일 하는데 피곤할 틈이 있나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학원이 곧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댄스 신이 될 수 있겠죠? 힙합씬에서 좋은 역량으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는 뉘어치고 개인 연습 시간에 이어 진짜 춤을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몸 푸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어떤 춤을 추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혜정 씨도 같이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보깅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보그팸, 또 그 안에서 캐덕이라는 베이직을 배워볼 건데요. 우선 손부터 팔꿈치를 안으로 모아주시고요. 오른손을 포물선을 그려서 일직선까지 앞으로, 끝에서 손목을 툭 치면은 툭 떨어진 느낌으로 털썩.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져오고, 보깅은 60, 7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만들어진 춤이고요. LGBTQ+ 문화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그 잡지에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러다 보니 패션이랑 포즈에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보깅의 유래를 듣고 보니 마치 모델의 포즈처럼 자연스럽게 몸의 곡선이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춤선이 빛을 발합니다. 친구들도 음악에 맞춰 나만의 보깅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해내는 우리 친구들. 다들 모델이야 뭐야. 어떤 리듬 속에서도 보깅의 포인트를 콕콕 짚어서 정말 잘 추네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우리 혜정 씨.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이게 포인트구나.
인형 골반을 올리는 거. 다른 교실에선 재즈, 펑크 등의 온갖 장르에 여성스러운 안무가 돋보이는 걸리쉬 코레오란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요. 와, 정말 멋지다. 제가 사실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왔잖아요. 평정한다. 우리 친구들 딱 춤 실력 보고 꼬리 바로 내렸잖아요. 불과 제 기억에 15년, 20년 전만 해도 뒷골목 문화 또는 딴따라라는 그런 단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조금 비하되기도 했었는데요. 저평가되는 장르였는데 댄서나 안무가라는 그 카테고리가 직업으로 등록이 된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좀 영향력이 있어진 것 같고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대중들한테 많이 이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됐죠? 그날 오후 어머니와 딸이 찾아왔는데요. 최근 상담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실용댄스 학과 또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에 실용댄스 학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댄서 또는 관련 그 직업군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상담 받고 나니까 더 기대되나요? 어때요? 기대돼. 홀리 뱅! 허니제이 씨처럼 될 자신 있어요, 우리 친구? 네. 오, 기대됩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좀 밀어주고 싶고 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라고 밀어주고 싶어서 같이 한번 와보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빛나는 아이들에게 댄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를 가장 쉽게 몸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춤을, 댄스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춤출 때 긍정적이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행복이다. 춤출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어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춤은 제 전부입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전부일 것 같습니다. 댄스에 대한 사랑 인정입니다. 멋진 댄서가 될 우리들의 꿈을 응원해요! 제가 이번에 온 곳은 완주에 있는 한 마을 기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빵곰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빵 만들 준비를 하는 직원들. 이들은 완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갖고 맛있는 빵과 쿠키를 만듭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결혼 이주민이 함께 일하는 이곳은 분위기부터 가족적인 기업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들이 만든 빵과 쿠키도 왠지 더 고소하고 달콤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 아닐까요? 다문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 쌀, 우리 밀을 가지고 지역에서 나오는 부재료를 가지고 빵과 쿠키를 만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 급식, 그리고 유치원 간식,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 그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홍보하는 만드는 공동체예요. 낯선 타국 생활을 하며 결혼 이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외로움인데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과도 소통하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이 일자리를 통해 결혼 이주민들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하는 고된 업무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이제 다문화인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친목도 하고 그러세요? 네, 그래요. 네. 거기 외출을 지금 코로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외출을 하고 여러 가지 쇼핑 같은 거랑 그거 식사를 하고 재밌게 네, 친구같이. 지냈습니다. 예, 네. 예.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 정도. 네. 일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네, 안 힘들어서 재밌어. 재밌어요? 네. 그럼 힘든 점, 어려운 점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안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그 직원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제 같이 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가족처럼 네네 뭐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서 또 특별히 하시는 점이 있나요? 초창기에는 이제 가족과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회식을 한다든지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면 남편과 같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의 어려운 점, 남편의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같이 정리를 했던 것이죠. 저희 마더를 가장 좋게 표현하면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중간에서 그리고 남편의 이제 역할을 제가 해주고 그래서 한국 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을 기업에서 만드는 빵과 쿠키는 대략 30여 가지. 내 자녀에게 먹일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라는 입소문이 퍼져가면서 이 마을 법인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다는 경영 이념을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성립에 붙여야 된다. 이 마을 기업은 지난 4년 동안 지역 아동들에게 생일 축하빵 세트를 선물하는 등 먹거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에게도 뿌듯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가겠지만 조금 더 소비자를 내 가족처럼 안전한 먹거리로 더 지탱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를 건강한 빵, 건강한 쿠키를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또한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상추 넣는 게 좋아? 강정래 대표는 가끔 이주 여성들 모국의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마련하는데요. 고향이 그리운 이주 여성들에게는 마음의 허기까지 채우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이거 국물은 뭐 먹는가? 이거 여기 이런 사회적 그 공동체가 많이 생길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확장되길 바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 혹시라도 카페를 창업을 한다든지 또한 남편과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 적극 이뤄주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지금 이 마더의 자리가 유통업이거든요. 제조업 유통업. 그래서 앞으로 2, 3년 계획은 카페를, 자그마한 카페를 차려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만의 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가르치고 싶고 한국어도 좀 더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구분이 가지 않는군요. 학춤추는 방송인 김진아 리포터와 함께 떠나는 철원 탐조 여행.
겨울 철새들이 쉬어가는 핫플레이스 철원으로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두루미와 함께 춤추러 떠나보시죠. 네, 봄이 오기 전 꼭 만나봐야 될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 철원에 왔습니다. 겨울이면 철원으로 모여드는 아름다운 겨울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DMZ 두루미 평화타운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철원군에서도 제법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철새를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야생조수의 구조와 재활에 앞장서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탐조 관광 코스도 운영하고 있죠. 오늘도 멀리서부터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셨네요. 원래 2년 동안 그 아이스크림 고지 탐조 관광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유산결리 길도 있고 그래갖고 철원은 좋아하고 자주 와요. 평상시에. 관광하시면서 기대되는 점이 있으시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또 이제 철새가 왔으니까 장관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냥 두루미 구경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 두루미 탐조 관광이 1코스, 2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1코스의 경우는 그 민통선 안쪽 지역을 저희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기러기나 두루미 탐조 투어를 하는 코스가 있고요. 두 번째 코스는 한탄강 이길리 강변에 탐조용 그 컨테이너를 제작해놔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두루미 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전시관에선 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의 다양한 상식을 쉽고 재밌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두루미 찾기 게임에 푹 빠진 김진아 리포터. 오, 제법인데요.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막 영상 그런 교육실도 있고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곳이고요. 철원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김진아 리포터, 충분히 공부가 됐나요? 두루미의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꿈속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우리 테스트 겸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1번 고니, 2번 학, 3번 백로, 4번 외가리. 정답은 제가 아까 밑에서 그 곤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왜 웃으세요? 네, 제가 백로랑 학은 못 본 것 같은데 곤이는 확실히 봤어요. 1층에서. 정답은 1번 곤이. 틀렸습니다. 잠깐. 학이죠. 학. 학. 저희 할머니가 저 예전에 학 같다고 두루미나 학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1층에서 곤이랑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곤이를 선택한 건데 아쉽게 틀렸네요. 그래도 저희가 상품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 뭐예요? 와, 이게 뭐지? 열어봐도 돼요? 대박! 엽서! 와, 진짜 대박 예뻐요. 근데 이거 사진은 다 누가 찍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궁금해요? 그럼 옆을 보세요.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엽서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이거 다 찍으신 거예요? 예. 아, 여기서 이제 계속 상주하시면서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도 이제 농민이에요. 아. 그 후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찍은 게 한 30년을 이 두루미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두루미 사진을 앨범도 해서 작품하고 전달을. 저희 지금 이 모습 보러 간다고 하거든요.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불과 5분 거리에 있다는 겨울 철새들의 집합소. 한탄강 두루미 탐조대로 얼른 이동해 보는데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풍경. 무한자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두루미 한 쌍. 그들이 내려앉은 강가엔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 머리가 약간 갈색인 게 있어요.
갈색인 게 어린 새끼예요. 이제 부화해서 알 낳고 부화해서 2년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다시 번식지 러시아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분가를 시켜요. 짝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알을 낳아서부터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서부터 이제 하얀 두루미는 번식지로 갈 준비를 해요. 다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월달 되면은 거의 다 이제 두루미는 다 떠나고 제두루미는 이제 남쪽에서 있던 제두루미들이 하고 3월 말, 4월 초까지 있다가 이제 번식지로 이제 떠나죠. 키가 150cm에 달하는 사람만한 새, 두루미. 날개를 활짝 펼친 길이는 무려 2m가 넘는다는데요. 자세히 보면 날개깃이 먹물로 칠한 듯 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검은 꼬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날개였군요. 날아오는 게 너무 우아해요. 네. 또 여기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자기 자태를 뽐내는 학춤을 춰요. 학춤이요? 학춤. 제가 또 학춤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네, 저 한국노 전공이에요. 그랬어요? 동네 학춤. 동네 학춤 췄어요? 네.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납니다. 이렇게 날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날아서 등장을 해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해서 먹이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런 거 배웠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답고 저는 정말 두루미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두루미의 매력 때문에 겨울마다 철원을 찾는 단골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철새, 겨울 철새 촬영하러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눈이 오고 눈 위에서 이렇게 새들이 앉고 오면은 하얀 그 설경 위에 새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또 좋죠. 오는 거. 눈 오면 여기 웨이팅 해야 된다고 대기번호 네. 있다고 막 들었어요. 엄청. 전에는 그 예약 안 오면 여기 못 왔어요. 정말요? 두루미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16대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지역에 이제 그런 귀한 것들이 여기 온다는 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게 88년도 아까 그 호사비 오리를 발견하면서 또 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두루미 사진을 이제 오랫동안 찍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2000년도에 철원 두루미 학교를 이제 만들어갖고 이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연 환경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드넓은 평야와 청정자연이 어우러진 평화와 공존의 땅. 철원 곳곳에 상주하는 지질 해설사들은 이 땅이 지닌 역사와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가는 것 같은데 이제 철원 주민으로서 보존과 개발을 잘 병행하면은 앞으로 철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찾아오는 모든 새들이 잘 적응하고 또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시니까 우리 철새들도 그 사랑 듬뿍 먹고 더 이제 번식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월tuk을 마친 우리 두루미들이 봄이 오면 또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또 다시 이곳 철원으로 올 수 있기를 안전하게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두루미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 안녕! 추위조차 반갑게 만들어주는 두루미의 땅 철원. 한겨울의 특별한 만남 다들 어떠셨나요? 아유 집에 가기 아쉬워? 저는 또 오고 싶어요. 아직 봄이 찾아오기는 이르답니다. 우리의 친구 두루미를 철원에서 만나보세요. 사계절이 매력적인 도시 동해. 바로 이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적하고 정겨움이 가득 넘쳐 보이는 동네.
그림 같은 풍경이 가득한 마을. 마치 어릴 적 제가 뛰놀던 우리 동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아주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우리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 그림책 작가 박정섭 씨를 소개합니다. 산비탈이 마주한 이곳은 동해시 바란동에 자리한 한 골목입니다. 자, 이곳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정갈한 첫인상이 주인장의 성격을 짐작케 하죠. 네, 바로 이분. 그림책 작가 박정섭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네.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직업이 여러 가지인데 주 직업은 이제 그림책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책을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림책 작업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는 거, 약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그림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20대 중후반기에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중에도 평소 좋아하던 낙서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다시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러스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학원 선생님이 우연히 그림책을 소개해줬고 이때 처음으로 그림책에 매료됐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럼 다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림하고 했던 작품들입니다. 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은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그림책인데요. 네. 이 그림책의 내용은 이제 물고기들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 소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소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림책을 짓기도 하는데 음악도 같이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악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쓰고 동시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와 음악을 제가 이제 작사 작곡해서 음반을 싱어송라이터로. 똥시집에는 동시의 내용을 담은 노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미로찾기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소소한 게임도 들어 있습니다. 검은 강아지라는 그림책은 좀 특별한데요. 주인공이 유기견이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들에게 이 책의 인쇄 3%를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메시지로만 전달하기보다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기견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며 유기견 이야기를 완성했기에 출간 전부터 인쇄 일부를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그의 작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는 또 선생님. 네네.
아니 네. 여기서는 또 뭘 하고 계셨어요? 아,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림책 작가시라면서요? 아, 주 작업은 이제 그림책 작가인데 그림책에 관련된 음악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아, 그럼 음악을 이 그림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림책과 연결된 음악들을 이제 그림책 OST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음악을 보통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주 음악을 작곡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동시집에 들어간 곡들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집에 있는 9곡 정도를 작곡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네. 이 그림책에 네. OST를 곁들여서 네.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로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자님들 반응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 들었을 때 감동이 더 크다라는 이제 좋은 말씀도 있고 또 약간 단점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림책 작업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이제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책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동해에서 작업한 지 올해로 2년 차. 자, 이번엔 또 어떤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뭐야? 아니 선생님. 네네.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 이곳은 평소 그가 머무르는 공간이자 때론 게스트하우스의 공용 공간이 됩니다.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사는 집이에요? 그렇죠. 생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이제 제가 혼자 쓰기도 하지만은 약간 반 개방된 공간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혼자 내려와서 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힘든 점은 없으세요? 솔직하게. 오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상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와서 사계절을 지내 보니까 특히 겨울이 굉장히 외롭고 춥고 이게 되게 사무치게 아주 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지내봐야 이제 다음 해 그 계절에는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에 대한 영감은 네. 보통 어디서 얻으세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일상에서 많이 얻고 있어요. 뭐 어디 특별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책, 영화 그냥 저의 생활에서 얻는 것 같아요. 네네. 짧은 페이지 안에 글과 그림으로 작가의 철학을 녹여내는 그림책.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보단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며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인데요. 다음엔 또 어떤 도전을 선보일지 그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